자, 녹화를 합니다. 그 아나톨리아 문명이 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퍼져나가고 다른 문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는 계속해서 요즘 발굴이 계속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퀘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차탈웨 유크라고 하는 지역이 또 근처에 있고 그리고 뭐 카란 테페라고 하는 지역도 있어요. 이제 퀘베클리 테페가 한 마을 정도가 되는데 그런 마을 단위의 또 다른 그 시대의 문명들이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지금 발굴이 되어 가고 있어요. 발굴. 발굴이 뭔지 알죠? 이렇게 캔에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옷도 옷도 얍제가요. 예? 그래서 ING야. 그래서 이게 몇 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발굴되면서 인류 문명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시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진화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워놨던 어떤 패턴들이 있었거든. 그 패턴을 벗어나는 유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명이죠.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발굴이 오히려 되게 우리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유적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인류 문명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생존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래서 수렵과 채집이죠. 처음에는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못하니까 그 자연에 있는 것들을 주워서 먹고 그리고 자연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서 먹고 사냥을 해서 먹고 이걸 이제 수렵이 사냥이거든요. 뭐 채집, 농산물 이렇게 어, 이렇게 야생에 있는 농산물들을 그렇게 주워다가 먹는.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여기 같은 경우는 타승식이 같은 경우는 산에 가서 블루베리를 따오잖아. 산에 나 있는 것을 따는 것을 채집한다고 하는 거죠. 블루베리를 집 안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길러가지고 농장을 만들어서 농장에서 따먹는 것은 그것은 채집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처음에는 사냥과 채집 위주로 살았다가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때 종교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종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왕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족장이 생기면서 이렇게 권력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퀘베클리 테페는 그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일단 종교가 먼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 저기 멀리 가서 살기가 어렵잖아. 갔다 다시 오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 근처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것들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목축을 하는 거죠. 목축. 목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 그러니까 사냥해서 잡는 게 아니라 길러가지고 먹는 게 목축이잖아. 예, 그것이 이제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종교적인 어떤 센터, 종교적인 성전 이런 게 생겼다고 이런 패턴이 새롭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괴베클리 태페를 보면서 다른 어떤 지역의 문명들도 새롭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됐죠. 이 괴베클리 태페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발굴이 많이 돼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림의 밑에 있는 것은 이건 사진이 아니라 이거 사진이 아니라 그림인데 이제 이 돌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이건 성전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뭔가 어떤 식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거 알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글이 없어, 글이. 글로 남겨진 어떤 책 같은 거나, 이 사람들의 생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에 새겨진 그림들, 또 발견되는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발견해 가는 과정인데, 이제 여기서 발견된 것 중에 종교적인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유물들이 이제 발견된 게 몇 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기에 이제 뭐 사람의 손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손 모양이 있었던 것이 또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으로 발견된 게 있어. 이렇게 T자형 기둥이 아니라 이렇게 T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gö베클리 테페 말고 gö베클리 테페 옆에 있었던 차탈리 위크라고 하는 차탈휘 위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발굴을 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림 그려봤거든.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모여 살고 있었던 거야, 여기에. 이게 옛날 뭐 한 5, 6천 년 전의 집이라고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 마을도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들이 많지 않단 말이지. 이렇게 상당히 모여서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집들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몇천 년 전에, 신석기 시대에.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집이 이렇게 마을 형성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데, 근데 이 안에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세계관이 드러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은 차탈리쿠에서 더 많이 발견됐거든요. 괴베클리 테페보다는. 그래서 차탈리쿠에서 발견된 것들이 이후에 이제 청동기 다른 문명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차탈리쿠에서는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벽돌로 집을 만들었다는 거죠. 벽돌이라는 것은 돌을 구울 수 있었다는 거잖아.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이걸 깎아가지고 벽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 집 안에 조상의 유골을 넣어놨어요. 자기들 조상이 죽으면 이게 밖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매장을 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마당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굴장이라고 해. 사람이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신장 이렇게 펴 있는 느낌이 아니라 딱 접었어. 딱 허리에 있는 데서 이렇게 딱 접어서 그 머리하고 다리가 딱 굳게 만들어 가지고 가장 적게 만들어서 이렇게 매장을 했거든요. 굴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굴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없었어요. 머리가. 머리는 따로 잘라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고 몸은 파가지고 땅에다 집어넣었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장을 했거든요. 이 시체를 새들한테 먹이게 한 거야. 티베트와 몽골에서 그걸 하잖아요. 독수리가 먹게 하는 거죠. 독수리가 뼈를 먹지는 않으니까 고기만 먹으니까 독수리를 먹게 하고 나서 그 뼈를 가져다가 뼈는 땅속에다가 이제 묻은 거죠. 그게 이제 조장과 매장. 조장은 새한테 주는 장례야. 매장은 시체를 땅에다 묻는 걸 매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조장과 매장을 함께하는 이 시스템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장하고 매장하는 풍습이 어디로 전해졌느냐. 이걸 보면은 여기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이 조장과 매장의 풍습이 전해진 게 이제 대표적인 곳이 조로아스터교가 조장을 하거든요. 조로아스터. 페르시아 쪽. 그러니까 인도 아리안족이 페르시아인데 그 인도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간 지역들이 이들의 시작이 여기였다고 보는 거죠. 사탈리익은 아나톨리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나톨리아에서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어떤 자연재해가 있어서 큰 자연적인 변화가 있어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것이 한쪽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눠져 갔어요. 그 한 갈래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얌나야 문명. 그들이 이제 스키타이나 어떤 중앙아시아를 살았던 사람들, 유목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전에 설명을 잠깐 했었어요. 얌나야 문명 또는 쿠르간 문명이라고. 쿠르간이라고 이제 큰 무덤에 매장을 한 형태가 있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게 그들의 시작은 요 이제 아나톨리아 쪽에 이 문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한쪽은 가나안 쪽으로 간 사람도 있었어요. 여리고 쪽으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리고. 예리코, 뭐 영어로 예리코라고도 하는데 그 여리고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거든요. 그 도시 안에서도 그 조장과 굴장의 어떤 요 그 차탈리쿠에서 보였던 그 장례 풍습하고 비슷한 게 발견이 됐어요. 여기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제 지금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이 문명이 어디에 영향을 줬을 것인가? 이 그 아나톨리아 문명을 이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글로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들의 장례 풍습 또는 생활 풍습이나 건축하는 거나 또는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설명할 것이 그 설명을 할 거예요. 장례 풍습과 그리고 그들이 숭배했던 짐승이 뭐였냐. 이 아나톨리아에서는 소였거든요, 소. 소를 숭배를 했는데 소를 숭배한 흔적들이 그 종교적인 세계관이 어디로 퍼져나갔는가 그 지금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게 성경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 몽골에서는 소는 그냥 먹을 거잖아. 음식이잖아요. 소를 숭배하고 하는 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아나톨리아 반도하고 관련이 없었다는 거지. 습관적인. 예. 오래전부터 소를 숭배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소를 숭배하고 소가 제사에 사용되고 했었던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온 사람들의 어떤 그 습관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들과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나톨리아 반도를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 또 그냥 반도가 아니라 아나톨리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나톨리아.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나톨리아가 엄청 중요하다. 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또 문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나톨리아를 빼고 설명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예. 그동안은 수메르 문명이 가장 첫 번째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메르 문명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메르 문명 이전의 아나톨리아거든요. 아나톨리아를 이해를 해야 지금의 문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가 문명을 이야기할 때 아나톨리아를 얘기를 해야 돼, 반드시. 예. 수메르 문명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예. 수메르 문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메소포타미아 전에 수메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메르 전에 아나톨리아가 있었어. 그리고 수메르 문명이 아나톨리아에서 왔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문명을 이해를 해야 돼서 이 아나톨리아 이 그룹이 되게 성경적으로는 중요하고 지금 현재 인구의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이 영향을 받았어요. 거의 하크스라고 보면 돼. 그죠? 동양과 서양으로 얘기한다면 서양 문명은 다 여기서 왔다고 보면 돼요. 아나톨리아에서.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나톨리아 쪽에 이제 지금 터키가 있잖아, 터키. 터키는 언제 시작됐어요? 지금의 터키는? 예, 언제 시작됐어? 그 터키는 100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투르크족, 투르크가 터키잖아. 그래서 투르키예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투르키예 사람들은 이 아나톨리아 문명에 전혀 지분이 없는 민족이에요. 이 아나톨리아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한 그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곤란한 문제이기도 한데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이 만주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 원래. 지금 중국이 만주로 들어간 것은 100년도 안 됐어요. 어? 근데 이제 한족들이 지금 만주로도 많이 가고 저쪽 신장위구르도 가고 티베트로 가 살잖아. 그쪽 특히 이제 신장위구르 쪽에 우루무치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족들이거든요. 어? 우이구르 조금 많지가 않아 거기에. 근데 그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그쪽의 역사가 자기 역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아나톨리아에 지금 살고 있는 투르키에는 아나톨리아 문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훨씬 그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터키족들은 그쪽으로 이사 간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000년밖에 안 됐고 그 땅을 정복한 민족이잖아.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아나톨리아 문명과는 상관이 없는, 예, 현재 터키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투르키예가 아나톨리아 문명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여기를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끌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가 피라미드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 그죠? 이집트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와 수에즈 운하거든요. 거기 이제 그 땅에 강을 내가지고, 만든 그 백길 있잖아요. 거기서 받는 돈이 상당히 많아서, 이게 수에즈 운하 하나와, 피라미드 때문에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집트의 수입에 끼친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투르키에도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야.
터키처럼, 아니, 저기,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강력한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어떤 이 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을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근데 개발하는 국가가 이제 투르키예라고 하지만 이 문명은 투르키의 조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문명이라는 거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하고 같은 민족이 아니거든. 예.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의 어떤 문명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걸 좀 혼동하면 안 돼. 음. 그 뒤에 청동기 시대에 여기가 히타이트가 있었죠. 히타이트 문명이 있었어요. 히타이트라고 히타이트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히타이트는 역사에 등장을 하긴 하죠. 예. 예? 비블대로 근데 그것도 말이 좀 많아요. 예. 해쪽 수옥이 히타이트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유전학적으로. 예. 예, 그 헷이 히타이트가 됐다고 말을 성경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것에 이제 반대하는 고고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히타이트하고 헷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히타이트가 곧 헷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은 예, 확정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히타이트가 이제 청동기 시대에 한 기원전 2500년, 2000년 전에 이제 여기 변성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철기 시대에 여기가 프리기아라고 하는 나라,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 그리스가 여기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정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서 그 뒤에 투르크가 나오는 거지. 오스만 투르크가 2차 대전 전까지 있었죠. 그러다 거기가 이제 멸망을 하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지금은 투르키예가 됐어요. 예. 이 지역에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석기 시대 아나톨리아 문명. 지금은 예, 그 이후에 어떤 청동기나 철기 문명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신석기 시대 문명을 지금 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문명이 영향을 받은 어, 그 문명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 수메르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어디서 왔느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아나톨리아 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게 정설이 돼가고 있죠. 이제 한국에서 일부 그 한국 저기 뭐 국수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간혹. 근데 그건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슈메르 사람들은 유전학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 문명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나톨리아에서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나톨리아 문명이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고 그 수메르 문명이 되게 발달했었다고 하잖아요. 그 발달한 문명을 바로 만들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나톨리아의 신석기 문명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는 거지. 이미 거기는 신석기 문명일 때부터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까 내가 차탈루이크 그 모양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이제 복원, 그러니까 그 현재의 문명의 모양을 보고 옛날에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의 문명을 보고 나서 이제 이 아나톨리아 문명이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메르 문명도 이제 꽤 오래됐어요. 이게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벨렉 이후라고 생각을 하지 수메르 문명이. 근데 이제 이쪽 그 연도를 이렇게 좀 더 길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2,300, 400년 정도라고 BC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정도 아닐까 생각을 하죠. 이 수메르 문명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원전 4,500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연대기로 보면 이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바이드기, 우르크기, 뭐 초기 왕조 시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수메르 문명이 아나톨리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어떤 문헌도 있어요. 이제 그 수메르 쐐기 문자에서 그렇게 표현된 글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문물 중에서 수메르의 신화와 이게 이제 여기 뚱뚱한 아줌마, 예, 그죠? 예, 가슴이 크고, 예, 요게 이제 차탈루이크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에, gö베클리 테페가 아니라 gö베클리 테페 옆에 있었던 이제 샤탈리 위크라고 gö베클리 테페보다 조금 뒤에 발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는 뭐 거의 같은 시기라고 신석기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된 요 그 흙으로 만든 예, 인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여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앉아 있는 뭐 일단 당장 보이는 건 축 처진 배와 아이를 많이 낳은 것 같잖아. 그리고 이 가슴 축 처진 가슴 이것도 아이한테 젖을 많이 줬다는 거죠. 이게 다산 많은 아이를 생산해내는 어떤 그 여자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여신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이게 누구야, 이게 짐승이 있어요. 이게 암사자, 뭐 표범 이런 느낌이죠. 요 얘하고 이 얘하고 비슷하죠, 얼굴이. 그죠? 같은 동물인데 얘네들은 이제 뭐 사자일 가능성이 많죠. 사자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여기는 손으로 누르고 있어요. 의자에 깔고 있고 옆에 기르고 있고 여기는 발로 누르고 있어요. 이건 이제 수메르의 이시타나 뭐 이난나 그런 석상이거든요. 수메르 문명의 여신의 모습인데 얘가 이렇게 깔고 있는 거죠. 얘도 깔고 있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수메르 가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지. 그죠? 똑같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비슷한 거죠, 이게.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된 이게 돌판인데 수메르 문명이 이쪽 아나톨리아 문명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얘도 여자. 그죠? 얘는 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미에 대한 이미지가 좀 변한 건 있지.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이미지, 어떤 여자가 예쁘냐, 어떤 여자가 아름답냐가 이제 시대마다 좀 다른데, 예, 이 시대는 요게 아름다웠어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가슴이 크고 처지고 배도 처진 어떤 뚱뚱한 여자. 예, 이게 이제 아름다움의 어떤 어, 기준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얘 말고도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발견된 석상들이. 근데 이제 석상이 아니라 이렇게 인형 같은 흙으로 만든 인형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비슷하게 만들어졌어. 뚱뚱하고 배 크고 가슴 크고 하는 그런 여자들의 이미지인데 어쨌든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런 어떤 여자 이미지가 수메리아 가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특히 요 짐승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증거 중에 하나. 그죠? 수메르 문명의 이 아나톨리아 문명의 수메르 문명으로 가서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메르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 아나톨리아 신석기 문명의 사람들이 수메르 문명 이주해서 그들의 문화와 기술, 종교적인 신념들이 수메르 문명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동안은 이게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수메르 문명이 아나톨리아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메르 문명의 끝이 이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수메르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성장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메르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수메르 문명이 시작된 곳이 아나톨리아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시작도 아나톨리아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들이. 예. 그래서 아나톨리아를 이해하는 데 이제 아까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나톨리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장례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제사가 있었던지 뭘 숭배했는지에 대해서 알다 보면 이제 그것을 추적해 가서 보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명들에서 이 아나톨리아 문명의 어떤 세계관이 발견이 되는 건데 이제 수메르 문명이 이제 아카드 문명에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왜냐하면 아카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을 정복을 했잖아요. 아카드가.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아카드를 누가 만들었냐? 니무롯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니무롯. 니무롯이 아카드 문명을 만들었다는 기록들이 성경에도 있고,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기록에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님로드라고 하는 지역 이름, 그리고 사르곤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요. 사르곤이라고 하는 그 아카드의 왕이 나오거든요. 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아카드의 왕이 니무롯과 일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기록에서는 니무롯이라는 이름으로 안 했지만 성경인 니무롯이라고 말을 했고 다른 기록에서는 다른 역사 기록에서는 사르곤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르곤과 니무롯이 살았던 시대가 비슷하고 BC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200, 30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바벨탑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르곤과
니무롯과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것을 이따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좀 설명을 해줄게요. 예, 예,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어쨌든 이 아르메니 저기 아나톨리아 문명이 가장 중요한 어떤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나톨리아 문명이 얌나야 문명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이 얌나야 쿠르간 문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얌나야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인도로도 갔거든요. 인더스 문명을 만들었어요. 이게 베다 문명이라고. 초기가 아니라 이제 후기 그 인더스 문명이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에 일어났던. 초기는 한 4,500년 가까이 된 거니까. 그때 그 인더스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드라비다족들이거든요. 드라비다족들은 이쪽 사하고 상관이 없지. 그래서 세계관이 달라요. 드라비다는. 이 얌나야 쪽 사람들하고 세계관이 다른데. 근데 지금 인더스 문명에 지금 힌두교는 이 얌나야 문명과 상관이 좀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리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 페르시아가 얌다야 문명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인도 저기 아리안 종족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또 성경하고도 관련이 많잖아요. 페르시아가 언제 등장을 해요? 고레스 왕, 그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사람이었죠. 그리고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페르시아는 그 시대는 조로아스터교가 메인이었고 그이 시대에 페르시아의 지배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였었어요.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사람들이 그쪽 유대인들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다니엘도 살았던 곳이 그쪽이었잖아요. 페르시아였었잖아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경 안에 조로아스터교의 세계관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조로아스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유대교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들, 이게 조로아스터교에서 많이 왔거든요. 이 조로아스터교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도 어, 뭐라고 할까 그 유일신 개념이었어요. 유일신과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 그리고 종말론이 있었거든요.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조로아스터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하고 유대교의 교리가 많이 섞였어요, 이때.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종교적인 세계관 안에 조로아스터교의 세계관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의 시작이 이쪽 아나톨리아 쪽일 가능성이 많고, 물론 이제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짜라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 시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교의 경전이 유대교의 제일 중요한 경전 토라라고 하는 그 뭐냐 그 타나크라고 하죠. 그게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만들었던 사람이 어, 모세였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기초가 형성된 것이 지금부터 기원전 한 3,300년, 3,500년 됐다고 보거든요. 모세가 한 3,300년 전 사람이잖아. 근데 그 시대에 조금 더 앞에 한 3,500년쯤 전에 짜라투스트라가 이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예요, 이게. 예. 어쨌든 이 조로아스터교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지금의 성경적인 세계관에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조로아스터교를 알아야 되는데 이 조로아스터교도 아나톨리아에서 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나톨리아의 조장 풍습, 새한테 시체를 주는 풍습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 조로아스터교의 풍습이었거든요.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조로아스터하고도 성경이 연결이 많이 되지만 이 그 페르시아 문명을 일으켰던 인도 아리안 종족이 얌나에서 왔거든요. 이 얌나야 문명이 그래서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도. 그리고 이 얌나야 문명이 또 여기서 이제 요 뭐 스키타이가 여기서 왔거든요. 스키타이. 그 유목 문화, 초원지대의 유목민들이 투르크족들의 영향을 많이 준 거잖아요. 몽골은 동투르크, 이제 서투르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들이 왔던 지역이 저쪽 알타이 공화국까지는 가 있어요. 알타이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에 암각화가 많이 있잖아요. 암각화가 뭐냐면 바위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있어요. 예? 바위 위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의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어, 내가 이제 뭐 이건 히타이트랑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좀 건너뛰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차탈리히크의 아까 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집을 크게 보이나 이게? 예. 이 집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사슴으로 보여요? 요 머리인데 이게 소 머리예요, 소. 예. 뿔이 있어요, 뿔이 있어요. 소의 머리고 여기도 소의 머리가 있네. 그죠? 예, 예. 소의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손 올리고 이렇게 절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쨌든 예,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숭배하는 게 있어요. 예. 이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건 이제 생각해서 그린 거야. 이건 뒤에 후대사의 벽화나 이런 건 아니고 아마 차탈르 유크에 살았던 게 아나톨리아에 살았던 사람의 집의 구조인데 집이 이렇게 생겨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봐서 여기도 소머리가 많아. 그죠? 이게 소머리야. 이게 소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림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린 돌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게 소예요, 소. 예? 돼지가 아니라 소인데 이 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는 소를 되게 크게 그려놨잖아요. 그죠? 이 소를 숭배했다는 거죠. 소를 되게 신성시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요것이 그 차털리 그에서 발견된 소 머리거든요. 소머리. 소 머리가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장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집 안에 있었던 예배터죠. 예. 소를 대상으로 예배를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어. 그래서 먹기도 했겠지만은 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소를 숭배했었던 그런 전통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이후에 이 아나톨리아 사람들이 가는 지역으로 이 소에 숭배하는 건 이제 퍼졌어요, 되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어쨌든 이거에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지만 내가 이제 그림들을 다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이것이 이제 또 얌나야 문명 쪽으로 가서 내가 뒤에 약간 그림 보여줄게요. 요게 어, 암각화를 그림으로 그린 거야. 이 암각화를 사진 찍으면은 이 희미해가지고 잘 안 나와요. 내가 이제 어떤 동영상에서 봤어요. 한국의 고고학자 하나가 그 알타이 공화국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 경희대 그 고고학과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터넷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여기저기 패널로 나와서 그 고고학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알타이 공화국에 가서 그 알타이 공화국에 있는 그 암각화 그러니까 바위에 있는 그림들을 설명한 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소예요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뚜렷하지가 않아.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거기서 봤던 영상하고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것을 자세하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다시 좀 이렇게 선명하게. 그 돌에는 그림이 정확하게 잘 안 보여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사람들이 많이 건들고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뭐 물로 씻고 뭐 다시 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끼가 많이 자랐어. 돌이끼들이. 돌 이끼가 뭔지 알아요? 돌 이끼라고 돌에 조금 수분이 있으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사는 식물이 있어요. 딱 붙어 있는 식물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림이 제대로 보이질 않더라고. 근데 이제 그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소거든요. 보이죠 이거? 소. 근데 이게 소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얼룩 무늬가 있어요. 예, 이것은 그 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무늬가 아니라 장식을 한 거예요, 소를. 소를 제물로 바칠 때라든지 소를 이렇게 숭배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여기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얼룩덜룩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양들이 다른 문명에서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나톨리아에서 뻗어나간 얌나야 문명, 얌나야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소에 대한 숭배, 예? 이 전통이 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몽골은 소 숭배를 안 하는 걸 보니까 직접적 영향을 좀 안 받은 거야. 예. 근데 이제 스키타이 쪽은 이게 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중앙아시아까지 영향을 줬다. 얌나야 문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흔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 저번에 우리가 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 뱀. 그 동남아 쪽은 두드러지게
뱀이야. 뱀을 숭배하는 게 이제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테오보키 다리도 뱀이었잖아. 예, 그리고 그 시바 신에게도 이제 뱀이 나오고, 그리고 동남아 쪽에 많은 불교 사원에 이런 데도 뱀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가신이라고 해서. 뱀을 숭배하는 어떤 전통을 가진 그런 문명이었다면 이 아나톨리아는 뱀이 아니라 소라는 거죠. 예. 아나톨리아에서는 뱀이 안 보여요. 어? 이게 그 모든 문명의 시작이 그래서 좀 이렇게 뿌리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의 전통과 신화가 다른 형태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룹을 셋으로 나눴던 게 이제 뱀과 소와 남근, 이렇게 이게 이제 퍼져나갔어요. 여기에 그 상징이 뱀과 소와 남자의 성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같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강한 어떤 번식력을 갖고 있어요. 예, 다산, 풍요롭고 풍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생육과 번성은 동물들, 우리가 기르는 동물에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리는 식물도 생육과 번성하는 게 많이 생산하는 게 그게 열매들이잖아요. 식물은 열매고 동물들은 그 새끼들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기원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소와 뱀과 남자의 그 성기가 사용됐다는 거죠. 예. 자, 이제 1분 미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15분이죠. 예, 5분 쉬었다가 이때 봅시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